김지현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래요? 훈련된 2시간의 성공해. 엄청 훈련이 잘 되네. 부담스럽네요. 오늘 강의는 우선 저한테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적어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팀이 필요한가? 그래요? 팀이 필요한가에 되게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왜냐면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팀이 막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모임 활동을 많이 하지 내가 그 팀으로 무언가를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 팀을 배우고 나서부터 약간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팀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 원하는 삶을 이 도구로 그게 가능한가? 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헷갈리고, 다음 주도 헷갈리고, 그 다음 달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헷갈린 걸로 5년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매번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4분면. 토할 정도로 보죠. 예, 자고도 이 4분면이 보일 거예요. 이 4분면이 중요한 건 우선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의 키워드를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왼쪽 분면에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 열심히 하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면에 있는 분들은 타인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린 개인 사업자와 그냥 비즈니스 사업자로 나눠지잖아요. 보통 오너들은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복지 활동을 많이 좋게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컨트롤하는 복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부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개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맞바꾸죠, 돈과.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만났고, 과연 이 사업이 오른쪽 분면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사업이 맞는가? 아니면 영업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냥 다단계로서 끝나는 건가? 진짜 이게 사업이 맞는 건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왼쪽 분면에 있건 오른쪽 분면에 있건 항상 서두에 있는 스펙이라는 거 계속 쌓아야 돼요. 왼쪽 분면에 있을 때는 어떤 스펙을 쌓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러면 자영업자로 빠지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돼요? 자격증. 또 내가 한 분야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한 모든 걸 면밀히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기초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한 5년, 6년 혹은 길게는 1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열었을 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영업? 경험. 아니, 대답 되게 잘해주신다. 보통 원래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려고 생각 다 해놨는데, 좋네.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가는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즈니스에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기르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능력을 많이 기르시나요? 개인이에요? 둘 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시나요? 네! 저는 이 간절함이 너무 헷갈렸어요. 예전부터 간절하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앞에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요 막 이게 너무 좋고요. 이 사업을 왜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나는 돈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 이게 사업으로서 내 스스로가 인정이 돼서 시작한 거고, 막 저는 부모님이 막 되게 아프셔가지고, 혹은 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난 진짜 나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 분은 그 동기부여가 확실해가지고 간절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냥 내 나이로서의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는데 그 간절함을 잘 모르겠어요. 1년 동안도 2년 동안도 그 간절함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한 5년, 6년 세월이 딱 지났을 때 간절함을 정의 내린 게 딱 있어요. 그 저랑 좀 약간 공감되신 분들, 진짜 간절함 미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원하는 삶이 있는가?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난 죽어도 이런 삶은 싫어 라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간절한 키워드를 찾으시면 빠르실 거예요. 너무 그냥 심플하더라고요. 간절함이란 미친 듯이 심장에서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린대요. 저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아닌데. 근데 이걸 정리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간절함이구나라는 걸 약간 키워드로 정했던 것 같아요. 이걸 꼭 정리하셔가지고 이 사업 제대로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자 아빠 21세기 다들 보셨어요? 네. 봤죠?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간절한 키워드를 정리하셨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를 내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간단하게 돈 벌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 지경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 지경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오고 나서부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지경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과 문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모든 사업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지만 이런 간절함 키워드를 정했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정함과 동시에 뭔가 행동한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냥 계속 강의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 사장님 익숙하시나요? 익숙해요?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사장님. 대한민국 사장님 여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다 사장님이야. 사장님. 내가 볼 땐 학생 같은데 그 학생도 사장님이야. 이 사장의 의미는 뭔가. 제가 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번지르한 건물 위에 있는 꼭대기층에 있는 어떤 CEO의 어떤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린 그런 품이 있고, 그런 멋진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다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멘트가 좀 불편했어요. 제 파트너랑 이렇게 있고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트너 사장님이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사장님 둘이서 전철을 타고 가는 것도 웃기고, 사장님끼리 대화하는 그 자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깨기가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그 데몬 가방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했어요. 이 데몬 가방으로 뭔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은 좋은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자신 있게 들고 다니고 자신 있게 내가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놀리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가 카카오톡에 투자 환영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CEO님 오셨다 막 이래요. 그러면 나 투자에 관심 있습니다 사장님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내가 너 같은 새끼 안 키워 막 이러고 막 장난도 치기도 했지만 그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린 스스로가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어차피 스타트 기업이라는 건 CEO는 3명이로 다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가짐의 자세가 완전 다르게 시작해야 모든 일도 다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 CEO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CEO인가 아닌가.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힘들어져요.
그 뒤에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복장, 언어, 마인드 세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건데 복장과 언어는 누구나 다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인드 세팅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업은 마인드 세팅으로 처음과 끝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 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인사 대천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때 일을 하는 건 나지만 결과를 내는 건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계속 바라면 계속 일이 그르친대요. 말은 멋있죠. 근데 계속 결과를 쫓게 돼요. 맞죠? 그 결과를 내고 싶어서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갖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 결과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나한테 그 결과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내실 때에 대한 어떤 뭐 스폰서, 파트너의 탓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자.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예요. 그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제품의 기회는 맞지만 제발 기본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신제품 기회에 우리 항상 열띠죠. 바디아이오 너무 좋죠. 신제품의 기회에 맞아가지고 한 달에 1억 버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우린 항상 그 신제품을 집중해야 돼. 근데 그 집중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 결과가 잘 안 난다고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신제품 때 결과가 잘 낳지 않는다고 자꾸 이 사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 사업이 되는 건 길게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앞에 놓인 신제품의 기회 때문에 자꾸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기회는 내가 한 달에 해야 될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 다음 달에 그걸 또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하는 거지. 이번 달에 GV 10,000 GV, 그 다음 달에 GV 20,000 GV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GV는 어떻게든 무조건 해결돼요. 무조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놈의 GV 때문에 제발 이 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자. 내가 출근을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럼 출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돼요. 출근을 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빡쳐요. 나 이렇게 출근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일에 나는 성과가 많이 없는가? 그거를 스폰서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묻게 돼 있어요. 출근만 열심히 해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그 열심히를 집중하면 그 모든 게 따라올 수 있는데 자꾸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것밖에 못하고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교는 잠깐인데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역전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업과 사업의 제발 차이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영업입니까? 사업입니까? 근데 영업이에요. 근데 또 사업이래. 미친 듯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영업은 뭐고 사업은 뭐야? 영업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내가 정하고 내가 받는 거죠. 영업을 하면 돈 많이 번대요. 맞아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사업은 좀 달라요. 부끄러운 나의 성격을 고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으면 타인을 컨트롤 못 해요. 그리고 그 성격을 고치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영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뉴스킨 아니어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학원을 다녀요. 그럼 그 학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건데 엄청난 거절을 당하게 해요. 전철에서 자기의 꿈을 발표하는 겁니다. 전철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나의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타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저는 성격 고치려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닌데요. 성격 고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발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제발 감정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감정 가지고 제발 이 사업을 대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하루가 좋았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어제도 좋았어요? 네. 그래요? 저는 하루의 시작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의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모닝스쿨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걸 누군가한테 표현되어지면 미친 듯이 그 사람은 저를 떠나게 돼 있더라고.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피곤하면 안 돼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그 피곤함을 들키면 안 돼요. 나는 이 사업이 너무 힘든데 내 파트너건 예비 파트너한테 내 힘든 걸 들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정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남자가 좋다고 따라다니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좋다고만 막 따라다니대. 너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좋아해. 막.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감정 너무 솔직히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런 사람 매력 있나요? 매력이 없죠. 적당한 밀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발 이 안에서 이상형 찾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죠. 스폰서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래. 어쩌라고. 나랑 잘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어쩔 건데. 아니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왔으면 사업답게 사업 대화를 해야 되는데 스폰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파트너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럼 뭐 혼자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스타일 따질 거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죠. 스타일 따지지 말자 제발.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누가 말투가 어땠니 그럼 밖에 나가서 이상형 찾기 하시고 여기 안에서 사업만 하자라는 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절대적으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 긍정과 부정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긍정도 제가 만드는 거고 부정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타인이 너무 부족해 보여. 그거는 내 스스로한테 나한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낫다. 그거를 표현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앉지 않는데요. 흔들리는데 누가 새가 앉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잎사귀는 자존심이래. 잎사귀 떨어지는 건 자존심이래요. 나무는 나래요. 제발 그 자존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데요. 그때부터 새가 앉기 시작한대요. 잎사귀 떨어뜨리는 거 자존심 제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 버리세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걸 확대하자라는 게 키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리더 되려고 여기 오셨나요? 네. 저는 리더 되려고 온 적이 없어요. 누가 여기 왔는데 리더가 되려고 와요? 돈 벌려고 하지.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전 리더가 돼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돼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무조건 데모를 많이 했던 거였어요. 저는 사업 설명, 보상 플랜 잘 풀기도 전에요. 데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데모를 많이 해야 내가 타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부끄러운 나의 성격을 고치라고. 그건 데모를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남들은 제 부모님은 제 형은 저를 보고 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전 잘 될 거라고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상상을 제일 많이 부여해 줬던 게 박상용 선생님이죠. 그 상상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 상상을 계속했어요. 제일 잘했던 건 그 상상을 제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매일 강의 들었어요. 강의 언제 들었냐면 출근할 때. 전철역 안에선 자는 게 아니라 인스타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강의에 집중하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거.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뒀어요. 그 모닝스쿨 출근할 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어떤 리마인드 했던 것 같고 환경을 바꿨던 거. 그냥 환경은 무조건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무조건 바꿨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 부모님 집에서 살 때 같이 살았어요. 그때 부모님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꼭 욕을 해요. 되겠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스쿨로 도망갔죠. 부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무실 때 들어가자. 그래서 12시, 11시,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항상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대문하고 항상 강의 들었고 항상 리마인드 했고 항상 사람 만나려고 노력했고 근데 사람은 잘 안 만나지고 열받는데 집에 들어가야 됐어요. 이게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요. 붙던데요. 와, 그 파트너들 어떻게 붙었어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한 모습 때문에 오는 거지
제 멘트 때문에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을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멘트를 배워가지고 잘된 사람, 그러면 여기 내가 볼 때 한 2만 명 있어야 돼. 2만 명. 그 멘트 가지고 잘 되는 거면. 멘트 배우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 컨트롤하는 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그 감각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 도움되고 싶은 사람으로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었고, 제가 힘들어도 힘든 형제라인 있으면 항상 도와줬어요. 그걸 계속 이 사명으로 여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항상 형제라인이 도와줬던 것 같고, 그래서 팀이 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계속 결과를 쫓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리점 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루비 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 루비 된 그 순간이 행복해요? 루비를 이룬 그 과정이 행복해요? 그 과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과정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꼬르 행복한 거래요. 그 과정에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 엄청 짜증나는데. 엄청 열받아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이러고 붙잡고 막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만나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비 다 맞춰야 되고 막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결국엔 얘기하는 건 그 과정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한 거래요. 아, 이거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정의를 잘 정리하자.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나? 행복하지.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안 벌어서 제가. 근데 제가 번 것만큼에 대한 그 행복은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데 행복은 한데 그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뉴스킨 한 거에 열심히는 뭐였을까? 그동안 행복한 게 뭐였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비즈니스 진짜 열심히 했을 때. 너무 힘든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넘쳐 있을 때. 그때가 제가 진짜 이제껏 유즈킨 하면서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하게 했고 제일 행복했고 그때 김민우 사장님 꼬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박상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은 쉬운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러 가자 해서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배운 거 많죠. 배운 거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토한 거밖에 없어요. 토만 막 소주 4병 먹고 막 5병 먹어요. 4병 먹으면 우와 비둘기한테 레버러지 마. 비둘기 레버러지 우와 네. 월미도 가서 비둘기 레버러지만 보고 왔어요. 진짜 많아진다.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뭐였냐면 비둘기의 레버러지는 진짜 끈기와 성실이 꾸준하고 그 비둘기들의 끈기 성실 꾸준 대단하더라고. 이거예요. 뭐냐면 계속 끈기와 성실과 꾸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어떠한 회사 CEO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CEO가 가장 뽑고 싶은 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가장 1순위로 뽑는. 네? 출퇴근 잘하고. 또. 네? 말 잘 듣고. 자기 주장하고. 다 맞는데 어느 대학 나왔고 중요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어떤 경력을 쌓는 중요하지 않대요. 네, 한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한 회사를 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다녔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직원 뽑는 게 진짜 힘들거든. 그 사람 6개월 있다 떠나가면 1년 있다 떠나가면 뉴스킨이 아니어도 그 어떤 CEO들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힘 다 빠지거든. 그 사람 또 뽑아야 돼. 이거 씨름하다가 매출 떨어지는 거죠. 이 사업은 어때요?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3개월 했다가 기 떨어지고 한 달 했다가 기 떨어지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봤는지 정말 그 1년을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요. 스폰서 비교하지 마시고 팀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나로서 1년을 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까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1년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자꾸 자기만의 질문을 카테고리를 자꾸 만들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저게 왜 안 될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자꾸 부정을 쫓고 다니죠.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면밀히 근면성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 그래도 못하는 거. 그래서 못하는 거. 그래도 못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이 키워드를 정해보자.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래도 난 죽었다 깨라도 못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 내리세요. 이 사업을 다 들어봤을 때 난 죽어도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키워드를 정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싸움은 뭐냐면 누가 계속 할 거냐예요. 누가 계속 그걸 할 거냐. 그 싸움에서 이기면 무조건 그룹 만듭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져요. 이 사업이 아니어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 그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 집안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박성현 선생님 대화 나누고 뭐 다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후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이걸 그만뒀을 때 혹은 내가 이 사업을 멈췄을 때 난 후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2024년도에 정말 미친 듯이 한번 해볼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화이팅. 네. 영상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영상은 또 이태호 사장님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스폰서님 이 영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영상에 있네. 뭐냐면 우리 김범준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 조육철 사장님이 될 수 없어요. 박상용 사장님 똑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사장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박상용 사장님이 만든 그 인프라를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가 돼야지 자꾸 그걸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쫓았던 것 같아요. 나 박상용 선생님 따라 하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멘트를 따라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 센스를 똑같이 해도 그 센스가 똑같은 센스가 안 나와요. 나만의 센스를 찾아야 되고 나만의 멘트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자꾸 스폰서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안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스폰서 바라기가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만들 건 내가 만드셔야 돼요. 거기 안에 다쳐보는 거 내가 다치는 거지 자꾸 스폰서 바라기가 되시지 마라.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리메이크 트윈즈가 돼야 돼요. 2024년대는. 리메이크가 의미가 되게 많죠. 다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를 지금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 옛날 노래를 다시 들어보잖아요. 우와, 완전 듣기 안 좋아. 너무 진부해. 그 템포물 못 메워. 근데 요즘에 리메이크 된 건 너무 듣기 좋아. 이해돼요? 예전 트윈지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2024년도 지금 나온 멤버, 지금 열정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재해석해야 돼요. 다시 트윈지를 만들어내겠다. 단 똑같이 말고 더 재밌게, 더 진부 있게, 더 시스템 갖춰져 있게. 그렇게 재해석하는 2024년이 되셔야 된다. 저 또한 그럴 거고 같이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룹 볼륨의 이해 다들 하고 계세요? GV만 하면 진절머리가 나죠. GV 그놈의 GV. 이번 달 GV 잘했어요? 끝났어요? GG? GV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매달 2000볼륨이 돼야 유지가 되고 3000볼륨 이상 매달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2000볼륨 못 하겠는 거예요. 그 3000볼륨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은 잘 데리고 오는데 그건 못 하겠대요. 그럼 불법 다단계 하시면 돼요. 사람만 잘 끌어 모으시면 돼요. 2000볼륨과 3000볼륨 그 기준선을 왜 정해놨냐면 모든 사람은
매달 해야 될 성과제라는 게 필요해요. 자영업자도 똑같고요. 사업도 그 달에 그 매출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적자예요. 그러면 부도가 나는데? 근데 여기에선 그런 걸 매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2,000불륜, 3,000불륜 정해놓은 거예요. 회사가. 당신이 매달 일정 분량의 매출을 해야 이 사업의 스타트가 될 거야. 대신에 그 매출의 분량은 매달 280만 원 이상이 매달 매출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봐. 그걸 어떻게 만들 건데요? 여러분 능력으로. 그 능력이 뭔데요? 그냥 하시면 돼요. 실패해도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리던 6개월이 걸리던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깡따구 생겨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부끄러운 나의 성격을 그 사이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GV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만지부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만지부위, 이만지부위 한 사람 지금 없어요. 지금 또 있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난 이제 500볼륨 했는데, 난 이제 1000볼륨 했는데 괜찮아요. 그거를 그 다음 달에 또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됐어? 괜찮아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됐어? 해보는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해보세요. 안정적인 2000볼륨 무조건 뜹니다. 근데 그걸 해보기도 전에 다 도망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룹 볼륨의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상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으실 건데, 첫 번째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블루다이아몬드, 뭐 EBA, 뭐 밖에서 그런 명칭을 쓰나요? 백만장자, 우리나라에 백만장자가 어디 있어요? 뉴스에서 백만장자 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회장님이 이러죠. 근데 해외에선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써요. 이건 어차피 해외 회사고, 그게 전 세계 공통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글로벌 회사는 무조건 이 명칭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백만장자? 전 백만장자 듣는 순간 막 소름이 돋았어요. 백만장자래? 와, 진짜 그 TV에만 봤던 백만장자? 백만장자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백만장자가 여기 있네. 우리나라 백만장자 여기 다 있더라고. 백만장자. 여기도 백만장자, 뭐 저긴 또 언뜻 보니까 500만장자래. 아, 500만장자? 1000만장자? 와, 전 세계 부자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낯간지러웠어요. 그 백만장자라는 소리가. 그리고 블루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막 그 타이틀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그냥. 차라리 부장님 하지, 그냥. 과장님으로 그냥 타이틀 정하지. 블루다이아몬드가 뭐야? 그러니까 다단계 소리 듣지.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 타이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타이틀 가지고 쫄지 마세요. 나 저만 쫄았어요? 되게 낯간지러운데? 안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글로벌 마케팅이고, 그걸 전체 명칭을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쓰는 겁니다. 보통 명칭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누적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적 타이틀이 채워지면 100만장자 타이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100만장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한 해에 12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직장인들도 12억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누적이잖아요. 누적 12억 벌면 100만장자라네. 그럼 직장인들 다 100만장자네. 누적으로 따지면. 안 그래요? 1000만장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반 이상은 다 1000만장자네.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뭐야, 누적이면 직장에서도 누적, 그러면 다 100만장자지 뭐. 근데 그 들어오는 패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보상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걸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감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발 성장에 초점 지어진 감각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데모했다가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뭘 남겼어요? 경험? 진짜? 경험을 남겼어요? 그거는 약간 좀 멘트적인 거고, 경험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경험을 남겼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도 남겨야 돼요. 그 남기는 건 영업을 하셔야 돼요. 제발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어요. 성장 100번 하면 뭐해? 돈을 못 벌면 그 성장은 의미 없는 건데.
성장은 항상 하는 거예요. 남기셔야 돼요. 1포인트라도. 그럼 그런 목표를 두고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데모를 했는데 루미스파 안 쓰면 어때? 바디바 한 장이라도 쓰면 되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1포인트라도 남겨야 돼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다가 안 됐어. 뭐 그게 성장이지. 그게 경험한 거지. 내가 포인트를 안 했는데 경험한 건 없어요. 그 사람과의 연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 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바디바 하나로 써봐야 돼요. 그 바디바 하나 쓰게끔 되면 연은 무조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남겨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과 티격태격 하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건 그러면 그 안에 성장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대문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 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사업 설명은 잘하고 있는가? 쇼드 플랜, 사업 설명 보상, 플랜 잘하고 있는가? 말은 쉽지. 말은 쉽지. 어떻게 잘해요? 당신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해? 저한테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잘해요? 6년 동안 똑같은 얘기 해봐요. 말 잘하게 돼요.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봐요. 잘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많이 데모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재밌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그러면 사업 설명하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단계 가기 전까지는 데모 무조건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데모 실력 점수 사업 매니아 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사업 매니아는 트위지 너무 잘 만들어. 초대 너무 잘하고 와 막 사업 설명은 너무 잘해. 근데 매니아를 잘 못 만들더라고. 맞나요? 그 매니아를 잘 만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감각 있죠? 뭔가 하나라도 안 남기고 자꾸 사업 설명을 해서 그래요. 사업 설명하기 전에 무조건 남겨라.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거절받은 후 마음의 상태. 리크루팅 잘하고 싶죠? 거절받은 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어때요? 거절받으면? 겁나 쪽팔리던데. 안 열받아요? 열받아요. 처음에 정현수 선생님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안 돼서. 리크루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데모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리크루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은 잘하겠는데 초대가 너무 안 되고 피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유가 뭘까? 나한테 찾고 싶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스폰서님 얘기해줘도 못 찾겠는 거예요. 뭘까? 내가 상대를 위한 진짜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데모도 많이 해보고 사업 설명도 많이 해보고 여기를 참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함을 느낄 때 그때 진짜 상대를 위한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간절함 있죠? 그걸 빨리 찾으세요.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적어보세요. 나 진짜 원하는 삶과 진짜 원치 않은 삶,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가볍게 해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으로 때려 박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 속에 부정 있는 사람, 사이코인 사람,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소수로 진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소수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셔야 돼요. 타이밍적인 거. 진짜 타이밍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찍어놓고 점검하세요. 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벌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난 못 만나겠던데. 얘네들이 돈 벌고 싶다고 얘기 안 하던데.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갈급해 있는 상태, 그런 갈급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난 절대 못 찾겠던데. 막 변화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더라고. 절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수준이 뭐냐면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를 보여줘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 커피 한 잔 나눌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 와요. 그 상황이 왔을 때가 진짜 타이밍이에요. 그땐 강력하게 이끄셔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벌써 비전이 떨어지죠. 내가 벌써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컨트롤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자. 네트워크는 진짜 시스템과 문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 만드셔야 되고 문화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문화에 더치페이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적게 버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돈 많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 진짜 부자인 사람을 식사 대접하라고. 여기에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절대 진짜 식사 대접하시는지, 식사 대접이 아니어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진짜 그 자세가 갖춰져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치페이는 무조건 여기에선 기본이에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다 CEO니까. 험담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진짜 많아요. 뭐 험담 막 장난 아니에요. 사회에선 험담이 재밌잖아요. 여기에서도 험담이 재밌어요.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왜 그만뒀대? 그게 너무 궁금해. 미쳐버리겠어. 왜 그럴까? 저도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만둔 이유를 들으면 그래서 그만뒀구나. 난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정을 쫓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험담은 진짜 위험한 험담이 있어요. 뭘까요? 뭐? 스폰서 험담? 그건 때려 죽일 사람들이지. 자기 파트너한테 스폰서를 험담한다. 진짜 그거는 모든 게 끝납니다. 게임 셋. 그 스폰서가 미울 수 있어요. 미우면 미운 대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그 컨트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정하던지 아니면 진짜 솔직한 담소를 나누던지 안 그럼 내 마음 컨트롤 하던지 안 그럼 이 사업을 그만두던지. 여러분들 그걸 정리하십시오. 험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형제라인 험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스폰서 험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고 이 사업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폰서가 때려 죽이기 싫어. 그럼 그 스폰서랑 맞짱 떠 그냥. 그게 제일 좋아. 제발 그 스폰서 없는 자리에 스폰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정한 복장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기본인 거 아시죠? 미소와 솔톤 아시죠? 라인 스위치 하지 마세요. 다 죽는 거예요. 돈 버는 구조를 만들려고 여기 왔지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내 적성에 맞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패턴이. 이게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시스템을 배우시고 힘들어도 견뎌보시고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보상을 이해하고 이 강의를 들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10대 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요? 10대 열심히 사는 진짜 10대 분들이 바라는 거 아니 저만 그랬어요? 성인 되고 싶어도 술집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와 클럽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진짜. 와 진짜로 대학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요 담배 편안하게 사고 싶고 술 먹을 수 있고 진짜 그 민증 진짜 그 증 갖고 싶은 거 난 그 성인이 빨리 되고 싶었는데. 20대가 열심히 사는 이유 뭘까요? 독립했고 20대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 나의 책임과 주체성이 늘어나요. 20대가 되면 그 책임감의 무게감도 느끼고 그 주체성이 많이 늘어납니다. 30대가 되면 가정의 꿈을 꿔요. 나 이제 아이를 몇 낳을 거고 막. 40대가 되면 겁나 힘들어져요. 드디어 40대가 됐다. 40대가 되면 답이 없어져요. 답이 없어집니다. 미쳐버리겠어요. 40대. 40대 분들 뒤에 계시네. 여기 40대가 되면 힘든 것보다 되게 고민도 많아지고 앞으로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50대가 기대되는 사람이 진짜 50대가 진짜 행복으로 맞이할 걸 기대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40대를 잘 산대요. 박사용 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50대가 기대가 된대요. 그래요? 전 아직까지 기대까지 모르겠는데. 너가 그룹이 없어서 그렇대요.
10대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대리점 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리점. 나도 그룹 갖고 싶다. 성인이 되고 싶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룹을 가졌어. 루비가 됐어. 루비 때 열심히 사는 이유. 나도 이제 막 한 명, 두 명 팀이 생겼고 이제 막 주체성이 늘려나가고 나도 이제 루비니까 어떤 리더십이 뭔가 자질을 갖게 되고 막 그런 게 늘어나요. 엠버가 되면 30대예요. 엠버가 되면 네. 다이아가 되고 싶어요? 독립의 꿈. 그 독립의 꿈에 나 혼자 먹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이제 팀이 생겼고 그 팀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 나이는 40대 다이아 블루 다이아가 되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미쳐버리겠고 잘은 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근데 그 PA가 진짜 가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다이아 블루 다이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관이나 여기에 대한 패턴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과거 5년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으로부터 5년 뒤가 진짜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일로서든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하건 그걸 정리해 보시고요. 10년 이상 같이 일한 사람들 중에 진짜 존경할 사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마지막 영상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본 진짜 좋은 말이 어떤 만화가분이 얘기하신 둔재가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 글이래요. 만화가 이현세 이제 작가죠. 그 작가가 나는 둔재다.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만화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그리고 싶고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초조해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매일매일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한 장이라도 더 그리고 자야지 하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며칠씩 몇 주씩 술만 마시고 있다가 마감일만 다가오면 마감일 전에 샥샥샥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물을 내서 내 매일 밤의 고민을 휴지조가리로 만들곤 했다. 그러면 그 친구 옆에서 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천재 옆에서 내가 둔재라는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그림으로 상 좀 받고 내가 그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그 집단에서 내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의 최고의 재능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결국에 경쟁력까지는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진짜 밤마다 괴로워했던 게 진짜 매일이었는데 그 천재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둔재 혹은 아주 빼어나지 않는 하지만 그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것이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건 너는 천재인 것에 화내지 말고 나를 화내면서 나를 불태우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저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가게 놔두었더니 인정하고 놔두었더니 어느 순간 자기 혼자 경쟁자가 없어서 막 달려나가다가 신의 벽에 부딪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쟁자는 자신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신이 만들어 놓은 벽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파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림에 대한 애정을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하던 대로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파괴되어 주저앉은 그 자리를 지나서 넘어설 수 있었다. 네가 한 번 이겼다고. 네. 그 다음 뒷얘기는 다 그 꼰대 같은 얘기라서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시스템 안에서 노력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힘들어도 보고 그 안에서 성과도 나눠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한 팀이잖아요. 그 팀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 정말 멋진 트윈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